네, 오늘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상임위 구성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어제 이제 의장이 선출되면서 네, 이번만큼은 국회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셨기 때문에 네, 국회법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음, 실제로 6월 7일 자정까지 여당에서도 그 배분표를 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뭐 우원식 의장도 7일 자정까지 그러니까 상임위 선임안 내라 이렇게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던데 일단 그러면 7일은 네, 넘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네, 네.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2부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이게 좀 협상의 여지, 합의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초유의 사태인데요. 네. 왜냐하면 보통은 야당이 거리로 나가죠. 음, 그러나 여당은 그게 수가 적든 많든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싫든 좋든 어쨌든 협상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의 여당은 그렇지가 않고 첫날부터 바깥에서 이제 피켓 시위를 하셨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여당의 발목 잡기에 저희 민주당이 끌려다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도 그것에 대한 심판을 이번 총선에서 하셨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 심판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의원님 지금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예. 엊그저께 야 7당이 함께하는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방송 3법은 언제 어떻게 지금 통과시킬 계획이세요? 일단 야7당이 같이 이제 공동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네. 이게 되려면 상임위가 열려야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배분 또 여당의 참석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될 필요가 있겠고 네. 상임위 열리는 순간부터 바로 이제 속도감 있게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본회의까지도. 네. 그러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네요.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된다면. 네. 아마도 그 법안이 올라오고 나면 해당 상임위에서 숙려 기간이 2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주. 그러면 예. 이제 과방위, 법사위 두 군데를 거쳐야 되니까 한 달 정도면은 충분히 본회의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 중으로는 본회의 표결 처리까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저희 야7당이 모여서 논의했을 때는 7월에는 무조건 법안이 통과시키게끔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에 발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시죠? 안타깝게도 뭐 그런 준비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그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준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떤 준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준비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밀 사항입니까? 그렇죠. 네. 어떤 준비를 상대방이 또 할지 뭐 어쨌든 정치는 예. 생물이니까요. 네. 그러나 플랜 B까지도 다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더 궁금해요. 맛배기는 좀 보여주셔야죠 그래도.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건 모두가 다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뭐 그 여당에 있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예. 완전히 다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뒤에 숨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다들 헌법기관으로서 내가 국회의원이 됐다는 자긍심을 갖고 온 이제 막 시작하신 의원들이시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사명감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법안마다 이거는 정쟁 요소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냐는 판단을 개개인별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들이 어쨌든 공개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민주당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은 다 열어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더 여쭤봐도 말씀 안 해주실 것 같네요. 네. 네, 섭섭함을 전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방문할 때 의원님도 그때 동행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기내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게 기내식 그 값에 대한 것인데요. 네. 전혀 특별하거나 무슨 대단한 것을 먹었던 기억이 전혀 없고, 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사진이라도 좀 찾아봤는데 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군 2호기든 1호기든 그 안에서는 저희들은 이제 사진 찍지 않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비밀 공간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사진이 지금 저한테도 없고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없어서 증명할 수 없는 답답함은 있지만 오히려 그래서 대한항공 측 혹은 그 문제를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 이분들께서 증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먹었고 그 안에서 어떤 비용을 썼길래 기내 식비만 6천여만 원이 나왔는지를 증명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증언을 해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때 수행 취재했던 기자들도 있지 않나요? 있었습니다. 팬 기자도 있고 영상 기자도 있고 여러 기자들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이 뭔가 꿍꿍이를 해서 어떤 작당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타지마할 방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애당초 처음에 일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잡혔다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계속 문체부 익명의 직원 발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시스템들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일정이 어느 시점에 들어갔냐,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뭐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됐고, 언제 최종 결정이 됐고 등등등의 의혹들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계속 하나씩 흘려대고 있는데요. 네. 순방이라는 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차례 순방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여러 그 변수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디 총리를 만났을 때에도 갑작스럽게 인도 총리의 요청으로 지하철 탑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고, 왜냐하면 이제 안전상의 위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중들하고 완전히 밀착하는 것에 대한 이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네.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총리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거절할 수 없어서 그날 이제 일정이 갑자기 이제 들어온 경우고요. 뭐 백두산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 갔다 오신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깜짝 일정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순방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변화의 가능성 여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순방을 여러 차례 준비해본 외교부 직원들은 잘 알 겁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는 문체부에서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던 팀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방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싶으면 제가 다른 거 다 안 바라겠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김건희 여사님하고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요 유럽 순방 갔다 오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뭐 명품 가게를 들어갔다 왔다. 또 뭐 재벌 회장들하고 술자리 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 순방에서만 딱 한정해서 앞뒤로 언제부터 그 일정들이 짜였고 언제 바뀌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됐는지를 쭉 공개를 하시면 그러면 모든 의혹들이 그냥 다 해소가 될 겁니다. 관련해서 그 의원님은 인도 요청에 의해서 이게 추가된 일정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타지마할 같은 경우. 네네. 그런데 지금 어떤 보도는 인도 측 어떤 보도는 또 사전 답사 후 일정표에 기재가 됐다 이런 보도도 있어서 이게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확인이 필요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인도 측 요청은 어느 시점에 그 요청이 진짜 요청이냐라는 질문으로 그럼 아마 또 넘어가게 될 거거든요. 뻔하게. 왜냐하면 이미 모디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만나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은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요. 타지마할이라는 것은 국가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정상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하는 모습들을 무척이나 원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국 못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모든 일정들 때마다 요청이 있는 곳은 사실은 타지마할입니다. 아, 예. 그게 어떤 특정하게 누군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요구해서 가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일단 분명히 하겠고요. 그래서 인도 측에서의 타지마할을 방문해달라는 요청은 계속 있었고, 이제 당시에 청와대 측에서는 이것을 갈지 말지에 대해서도 계속 변동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일부분만 계속해서 누군가가 흘리기 시작하면 네. 마치 우혹이 있는 것처럼 이게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순방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금 현재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 거를 공개를 하시면은 혹은 외교부 직원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문체부 직원이 원래 순방은 그런 것이군요 하는 설명을 듣기만 해도 다 해소가 될 거란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배준영 그 국민의힘 원내수석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문체부에서 이거 지금 발표하면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네. 근데 혹시 문체부 쪽에 민주당 차원에서 이거 예를 들어서 기내식 같은 경우 산출 근거와 산출 내역 이런 것 좀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오지 않습니다. 답변이 대한항공 없어요? 측에도 대한항공 측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임위가 구성되자마자 그럼 문체위에서는 제일 먼저 이거부터 부르겠네요. 그러면? 그게 대한항공 측에 물을지 아니면 문체부 쪽에 물을지 양쪽 다 묻는 게 필요하겠죠. 일단 문체부는 당연히 그 질문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그러겠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종부세 폐지 입장은 고수하시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들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지. 그 앞부분만 얘기한 거는 기사에서 제목을 그렇게 뽑으신 거고요. 네. 그래서 곡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는 한데 어쨌든 이 세제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름으로 인해서 현재 많이 이제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 민주당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결국은 정치권이 해야 될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떠한 준비를 할 것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논의를 해보자고 이제 알겠습니다. 포문을 열었던 거고요. 그럼 제가 이거저거 다 떠나서 종부세 그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박찬대 원내대표도 언급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상속세는 이렇게 파편적으로 이야기가 조금씩 나와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민주당 최고위원회 단위에서 혹시 이 문제가 그 테이블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렇게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 검토된 바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순전히 의원님 개인 생각이셨던 거예요? 그렇죠. 원내대표가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인터뷰를 했었고요. 네네. 보도가 나중에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그런 게 있었던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지금 민주당이 당권 대권 분리 규정 이 원칙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의원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어제 저희가 이제 연석회를 해서 아마 여러 의원들 또 지역위원장들 의견들이 나왔을 텐데요. 글쎄요,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민생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총선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당권, 이런 당원, 당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절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요, 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급한 일들이 워낙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또다시 거기에서 논란의 소용돌이가 벌어질 거기 때문에 말을 좀 삼가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